자,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거. 청결 깨끗하게 하는 거와 깨끗하는 기준은 1살 정도의 아이가 기어다녀도 될 정도. 다음에 현관 안에 무기가 될 만을 들 수 있는 것들을 놓지 마라.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. 자, 가장 밝아야 되는 데는 화장실입니다. 우리의 이제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. 지구에. 그 지구의 기본적인 파장이 있는데 그거를 강하게 깨트리면 우리가 무의식, 뭔가의 집중이나 뭔가의 명상이나 그런 거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. 사람마다 개인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서재나 아니면 뭔가를 뭐 기획하거나 집중해야 되는 공간에는 수맥화를 좀 피해야 돼요. 자, 이 공간은 수맥파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좋은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. 현관은 항상 깨끗하고 밝아야 돼요. 그래서 현관의 그 조명은 밝은 거, 백색의 밝은 조명을 쓰시는 게 좋고, 깨끗하다의 기준은 현관이 어느 집이나 막론하고 현관이 몇 평, 몇십 평 그렇게 되질 않아요, 공간이. 그래서 깨끗하다는 기준은, 저의 기준은 되게 간단해요. 네.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현관을 닦습니다. 현관을 닦는데 기준이 어떻게 닦냐는 거죠. 네. 처음에만 힘든데 좀 관리해 놓으면 되게 쉬워요. 자, 3개월 된 아니면 돌진한 아이가, 네. 내 자식이 네. 기어 다녀도 될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. 상당히 깨끗해야 되네요. 아니 뭐 그거는 각자의 기준마다 달라요.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우냐. 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좀 옛날 사람이라 뭐 흙바닥에 기어 다니면서 이 흙도 먹고 그랬으니까 기준은 다 다른데, 나의 아이가, 손자가 1살 이제 돌진한 아이가 기어 다녀도, 현관에서 기어 다녀도 될 정도. 그게 기준입니다. 그리고 현관에는 무기가 될 만한 걸 놓으시면 안 돼요. 저희 택배 칼을 뒀는데 그러면 안 돼요? 무기가 될 만한 거, 뭐 거울을 어디에 둬라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, 네. 큰 의미가 없어요. 큰 의미가 없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를 두지 마라. 무기가. 자, 현관에 우리는 항상 기준이 최상과 최하를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예의치 않게 현관 입구에서 무슨 신랑이가 바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화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, 그럴 때 무기가 딱 보이면 무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으면 돼요. 자, 손바닥이 박수 소리가 나려면 두 개가 부딪혀야 돼요. 화난 사람이 가서 칵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현관에는 자, 청결, 그다음에 무기가 될 수 있는 걸 놓지 마라. 뭐 구태연하게 뭐 해라, 그림을 어떻게 하나, 꽃을 어떻게, 그거는 중요하지 않나요? 그 취향이죠. 그때 다를 수 있고 사람의 그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취향대로 하시고, 자,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거. 청결 깨끗하게 하는 거와 깨끗하는 기준은 1살 정도의 아이가 기어다녀도 될 정도. 다음에 현관 안에 무기가 될 만을 들 수 있는 것들을 놓지 마라. 자, 현관은 그렇게 관리하시고,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가 치는 게 화장실입니다. 자, 집에서 우리 선생님 가장 밝아야 되는 공간이 어딜까요? 집 안에서. 화장대. 화장실. 화장실. 네. 그 다음에 집 안에서 가장 어두워야 되는 공간이 어딜까요? 어두워야 되는 거요? 창고?
어두워지는 공간이 있을까요? 다 밝아야 되지 않아요? 자,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. 자, 가장 밝아야 되는 데는 화장실입니다. 우리 집에서 가장 밝아야 되는데. 자, 우리 집에서 가장 어두워야 되는 데는 침실 안방. 침실에서는 독서가 안 돼야 돼요.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도가 되면 안 돼요.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그래서 스탠드를 쓰는 거예요. 읽어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도가 되면 안 돼요.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또 다른 조명의 도움을 받는 스탠드를 켜거나 해야 되는 상황으로 침실의 밝기는 그렇게 유지해야 돼요. 내가 책을 읽지 않을 때는 그 침실의 기본 방안의 조명으로 독서가 되면 안 돼요. 자, 화장실은 가장 밝아야 됩니다. 네. 이유가 있을까요? 자, 화장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염이 되기 쉽고 세균의 번식이 가장 빠를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어두워서 잘 못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둡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밝으면 우리가 알아요. 느낄 수가 있다고요. 그걸 치우냐 안 치우냐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화장실은 어둠이나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. 화장실은 우리가 신체적인 것도 해결을 하지만 화장실에서 우리가 세면을 하거나 우리가 어디 나가기 전에 치장하는 곳이기도 화장실이 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랬을 때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밝은 곳은 화장실. 자,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자, 여기 화장실 안에서 볼까요? 우리가 화장실 안에서 청결 세 군데를 가장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첫째 변기 안. 변기 안쪽? 안쪽. 변기 안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 해도 될 정도. 기준은 그거예요. 기준은 그러니까 나는 네. 손에 뭐 지저분한 게 묻어도 괜찮다.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나는 손에 지저분한 게 묻으면 별로 느낌이 안 좋다. 그러면 이렇게 내가 손을 해서 손에 안 묻을 정도. 자, 두 번째 거울. 거울. 맨날 물이 튀는데. 맨날 물이 튀니까 맨날 닦아야죠. 그죠? 네. 그런데 이 청소하고 거울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스테인으로 된 요런 샤워기, 저런 욕조 수전 제품들이 항상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줘야 돼요. 이거는 처음은 힘들어요. 그런데 계속 유지하는 거는 그냥 세면할 때 조그만한 요런 청소할 수 있는 조그만한 타월 한 장으로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닦으면 돼요. 매일매일 해주면? 매일매일 하는 거는 시간상으로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상으로 2분을 초과하지 않아요. 거울 한번 닦고 여기 닦는데 2분을 초과하지 않아요. 아주 내가 좀 지저분한 날은 한 3분 정도? 2, 3분 정도 투자하면 돼요. 그리고 현관도 우리가 보통 현관 관리하는데 길어야 2, 3분. 그래서 하루에 5분 정도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. 하루에 5분. 짧네요. 그래서 나는 바빠서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나는 새벽에 나가야 돼. 5분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. 막 새벽 1시에 나는 출근해야 돼. 55분에 일어나서 하시면 돼요. 5분 정도니까. 자, 그렇게 화장실은 관리하면 됩니다. 그래서 화장실은 뭐 변기는 닫아라 열어라.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.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.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. 자, 변기를 닫고 열고를 떠나서 항상 닫아놓을 수 있는 환경은 뭐냐면 내가 매번
매번 환기를 시키고 매번 내가 청소를 할 환기가 되면 그럼 예. 열어놓는 게 예. 여기에서는 가스가 나와요. 가스가. 그런데 우리 집은 약간 밀폐식이어서 이게 가스 환기가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닫아놔야죠. 무조건 닫아놔야죠.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열어 놓으셔도 되고 닫아 놔도 되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. 무조건이라는 건 없거든요. 여름철에 막 잦은 뭐 샤워하고 물이 막 튀어가지고 이게 습한데도 닫아놓으면 여기 안에 세균이 득실득실해요. 근데 우리 집이 환기가 잘 되는 집이야. 그러면 열어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근데 기준은 이게 왜 닫아놓냐? 열어놓음으로써 이 안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닫아놓는다. 그 기준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. 그 기준이.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욕실에 그 식물을 놓으면 예.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전혀 근거 없습니다. 식물을 놓으셔도 되고 안 놓으셔도 되고 식물을 놔서 식물이라는 건 자 우리가 산소를 공급한다 그러죠. 네. 식물이라는 건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. 그러네요. 자 밀폐된 공간에 식물을 놓으면 산소 양이 많을까요?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을까요?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습니다. 전혀 근거도 없고 그냥 우리 화장실 되게 넓어. 그래서 좀 화전해. 그리고 채광이 좋아. 환기도 잘 돼.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게 화초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꼭 그걸 놔야 좋다 안 좋다 그러는 거는 근거는 없습니다. 근거는 없습니다. 자, 선생님 가면 좋은 집이 만들어지고 좋은 환경. 사람들이 기준을 몰라요. 맞아. 인터넷에 너무 떠도는 게 많아서 인터넷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스승님한테 배웠고 그 스승님은 또 다른 스승님한테 배웠고 그래 데이터가 한 500년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고 그리고 수만 건의 임상을 통해서 제가 제 몸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서 있습니다. 그리고 풍수라는 거는 이런 과학하고 좀 달라요. 과학은 뭐 60% 70%면 성공이라 그러는데 저의 기준은 제가 1000명을 봤는데 한 명이 틀렸다? 그건 틀린 겁니다. 그 이론을 쓰면 안 돼요. 이론을 쓰면 안 되죠. 그 한 분은 전부거든요. 그쵸. 풍수는 과학이 아니에요. 과학의 기준이 잣대가 아니에요. 풍수는 그냥 삶이에요. 1000명이 살아남고 한 명이 죽은 그런 거를 처방을 하면 저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. 못 한다는 거죠. 그 이론은 쓰지 않는 거죠. 아무리 좋은 이론일지라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.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명도 안 좋아져 본 적이 없는 일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정확도가 되게 높겠네요. 이게 정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래요? 그냥 이게 삶이라는 거죠. 우리의 삶. 어느 누구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이걸로 인해서. 그쵸. 안함만 못한다는 거죠. 그건 제 기준이라는 거예요. 이 풍수 전체 기준이 아니고. 선생님의 기준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해드리겠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. 해강이었습니다. 네.